그러니까 내가 뭐 전 재산을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위험을 안고 시행사에다가 투자를 한 거잖아요. 당연히 이게 시행이 제대로 안 되면 이 돈은 다 날리는 거예요. 당연한 겁니다, 그게. 안녕하세요. 10번째 남자입니다. 대구에서 변호사 사무실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6명을 죽이고 자기도 죽은 그런 사건이 있죠.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걸 좀 바로 잡을까 합니다. 우선 이 기사를 잠깐 볼게요. 대구 방화 시행사 대표가 아니라 왜 상대 변호사였을까 그러고요. 기사 내용에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. 15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사업에다가 이제 시행사와 약정을 맺고 6억 5천만 원을 투자를 한 겁니다. 근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가지고 소송 중에 있었고요. 건물은 지난해 준공이 됐는데 오피스텔을 제외한 상가가 대부분 분양되지 않았다 이래요. 그 소송 중에 질 것 같으니까 그쪽 시행사 쪽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가지고 불을 지른 겁니다. 아니, 그러니까 우리 쪽 변호사도 아니고 그쪽 변호사한테 가는 이유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. 나중에 나올 것 같긴 해요. 중요한 건 이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요, 좀 이상합니다.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. 돈 떼먹은 시행사 대표 누구냐 이런 사람들이 많고, 세 번째 보면 법이 사람을 구제하는 게 아니라 약을 올리니까 직접 행동한 것이다. 지금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. 아니, 당연히 불을 저지른 사람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런 시행사 대표, 변호사를 욕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. 이 사람들의 첫 번째 착각입니다. 이 사람이 방화범이라는 거예요. 방화범은 일반적인 살인자보다도 훨씬 더 죄질이 안 좋습니다. 그러니까 방화범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사람은 아예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. 그냥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의 스토리 자체를 궁금해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. 왜? 방화범이니까. 두 번째, 사람들이 변호사에 대해서 좀 착각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변호사를 사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, 그럴 경우에 변호사한테 마치 사기를 당한 적이 많다, 이런 여론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내가 변호사가 필요 없으면 안 사면 그만입니다. 그러니까 변호사도 그냥 직업일 뿐이에요. 소송 같은 거 할 때 변호사한테 한 500만 원, 400만 원밖에 안 준다고. 그거 줘가지고 이게 소송 진행하다가 내가 졌다고 해서 변호사를 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모든 사건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. 저도 이제 그 소년이랑 소송 중인데요.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, 사실. 그 내일 실시간에서 얘기할까 하고요. 어쨌든 소송에 졌을 때, 아니, 결과에 따라서 무조건 변호사, 판사를 욕을 하는 게 맞습니까? 질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사람들이 고집이 세가지고, 그러니까 이 사건을 내가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근데 질 수도 있어요. 뭐 지면 어떻습니까? 모든 걸 다 이겨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. 그걸 뭐 이기지 못한다고 해서 변호사를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이 재판에 대한 착각입니다. 지금 세 번째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법이 사람을 구제하는 게 아니라 약을 올리니까 직접 행동하는 것 이럽니다. 그러니까 재판 결과가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아니,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. 이 내용을 잘 몰라요 아직. 근데 당연히 법이 틀렸을 것이다, 그러니까 판사가 잘못했을 것이다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 기본 생각은 그래요. 그러니까 재판장에서 판사가 땅땅땅 때려가지고 나온 결과, 그건 저는 무조건 맞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그냥 맞는 거야. 그래야지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.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그게 맞는 거라고.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은 그래. 야, 정관 변호사 쓰면 무조건 이기잖아. 그럼 결국 뭐 돈만 다 퍼부으면 이기는 거 아니냐,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정관을 쓴다고 하더라도 질 거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지는 거를 조금 덜 지는 거야. 그러니까 그 양형 기준에서 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, 어떻게 보면. 그러니까 5년 받을 걸 한 1년만 받고 끝낼 수 있다, 뭐 이런 겁니다. 그러니까 돈을 쓴다고 결과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. 재판의 결과는 무조건 맞는 겁니다. 그리고 네 번째, 이 시행사에 대해서 좀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보통 시행사라고 하면 그냥 땅 같은 거 사가지고 여기에다 건물 지어가지고 뭐 아파트 분양하는 그런 거, 분양하는 업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. 보통 시행사들은 이게 분양이 잘 되면 떼돈을 법니다. 근데 이 분양이 제대로 안 되면요, 돈을 잃어요. 원래 이 땅만 있으면 땅값은 얼마 안 돼요. 땅값이 만약에 뭐 200억이야. 근데 아파트 같은 걸 지어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잖아. 이 창출한 걸 그대로 팔 수 있으면, 그러니까 분양이 된다면 200억짜리가 2천억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이익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분양이 제대로 안 되면요, 그러니까 분양가가 너무 높았던가, 건설 경기가 안 좋아. 그러면 이 시행사는 그냥 망합니다. 지금 이 기사를 보면요, 천 씨는 시행사와 약정을 맺고 6억 5천만 원을 이제 시행사에다 투자를 한 겁니다. 근데 이 시행사가 오피스텔을 제외한 상가가 대부분 분양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. 결국에는 이 분양에 실패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떼먹은 게 아니라
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한 겁니다. 이 투자금을 받아가지고. 근데 실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시행사를 운영한다고 해서 나쁜 놈으로 몰고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, 이제 투자자에 대해서 좀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천씨가 애초에 6억 5천만 원을 시행사에다가 투자를 한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. 뭐냐면은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야. 아니 저도 만약에 제가 5천만 원을 하이브라는 주식을 샀습니다. 그럼 제가 적금을 안 넣고 왜 하이브를 넣습니까? 이익을 크게 보려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. 이 사람은 더한 겁니다. 그러니까 시행사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건 뭐 일반적인 주식 투자보다도 훨씬 큰 위험이 있는 거예요. 근데 위험이 커야지 수익도 큰 거니까 만약에 이게 100% 분양이 제대로 됐어. 그러면 나는 6억 5천을 투자해서 이게 뭐 50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. 실제로 50억이 될 수도 있어요. 아니 뭐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. 저쪽에. 그러니까 위험을 안고 투자를 한 이 투자자한테 왜 다 비긴을 하냐는 겁니다. 시행사 뭐 시행 실패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뭐 전재산을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위험을 안고 시행사에다가 투자를 한 거잖아요. 당연히 이게 시행이 제대로 안 되면 이 돈은 다 날리는 거예요. 당연한 겁니다, 그게. 그리고 나는 6억 5천을 다 날렸으니까 이 회사를 상대로 뭐 소송을 하는 것도 당연해요. 어쨌든 뭐 분양 안 된 뭐 상가가 있고 할 테니까 그런 걸 상대로 걸 수는 있잖아요. 거기에 대해서 뭐 이기고 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. 그게 뭐 결과가 내 뜻대로 안 나왔다고 해서 그냥 다 작살 내버리면 안 됩니다. 그냥 그게 틀린 거예요, 그냥.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.